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선택을 하게 될까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조사에 따르면요, 사람들은 1년에 무려 5만 번 이상의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통계를 하루 단위로 나누면요, 우리는 매일 약 150번의 선택을 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거죠. 더 흥미로운 것은요, 150번의 선택 중에서 정말 자신이 만족할 만한 선택의 횟수는 5번 정도에 그친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울리는 알람 소리를 듣고 바로 일어날지, 아니면 5분만 더 잘지를 결정하는 아주 사소한 결정에서부터 직업이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아주 중대한 결정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정말 자신이 만족할 만한 선택의 횟수를 더 많이 늘린다면 그만큼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텐데요. 그래서 청산유수에서 아주 특별한 코너를 마련해봤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12월,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에게 선택의 기술을 전수해 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선택 전문가 이은영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요, 선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을 하잖아요. 하지만 만족할 만한 선택은 정말 몇 번 안 되죠. 그건 왜 그런 걸까? 그리고 내가 선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그 이야기 저랑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강연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생각의 흐릅니다. 청산뉴스 이은영 대표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볼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택의 기술 이은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선택하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커리어를 갖고 있거든요. 제가 시작한 첫 커리어의 회사는요, 하루에 85만 명의 선택을 받는 그런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그 기업에 제가 1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뭘 했냐면요, 이 선택의 기업에도 누군가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의 기업에서 일할 사람을 선택하는 일을 또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선택해 놓으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더 많은 선택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교육시켜야 돼요. 그래서 선택의 기업에 선택된 사람들을 더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선택 교육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 커리어에서 선택을 뗄래야 뗄 수 없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택은 저의 인생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비단 저의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날까 말까 고민하시죠. 그리고 아침 뭐 먹지? 고민하시죠. 옷 뭐 입지? 고민하시죠. 남자친구랑 헤어질까 말까? 고민하시죠. 이게 다 선택이에요. 하루 종일 선택입니다. 그래서 요즘 결정장애자들 굉장히 많으시죠.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 선택 과잉의 시대입니다. 선택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선택 결정자, 결정장애자 손 들어보세요 하면요, 많은 분들이 손을 들으시거든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결정장애 있다. 하지만 손을 안 드신 분이 진정한 결정장애자일 수 있습니다. 들을지 말지 너무 고민인 거예요. 그 손을 못 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선택의 순간과 마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었죠. 선택의 후회가 너무 많고 이거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다른 지점의 방법은 없을까? 정말 내가 이 선택의 지점 앞에서 고민하는 게 내가 열정이 부족해서일까? 우리 왜 많은 강연 프로그램 들으면 열정을 가져라, 꿈을 찾아라, 잘하는 거를 찾아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계속해라, 될 때까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되던가요? 잘 안 되지 않나요? 근데 그러면서 자책하죠.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 내 열정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 내가 모자란가 봐. 이렇게 좀 좌절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강의 들으면 들을 땐 되게 따뜻하죠. 위로되고 눈물도 흘리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문을 나서자마자 어때요? 추워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수단과 나의 수단이 같지 않아요. 그분과 나의 상황이 같지 않아요. 그것을 그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적용이 안 돼요. 내가 열정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청춘들을 만났고요. 정말 많은 직장인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이 선택의 문제 때문에. 그분들이 다 고통을 겪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정말 어떤 다른 지점은 없는 걸까? 우리가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정말 옳은 선택을 하고 선택의 후회를 줄이고 또 이 많은 선택 과잉의 시대, 이건 곧 뭐냐면 내가 그만큼 선택받기 어려운 시대라는 거거든요. 그럼 내 선택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지? 그걸 돕는 방법은 없을까? 제가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연구하면서 그거에 대한 바른 답, 그리고 우리가 함께 알아볼 수 있는 솔루션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저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은영의 선택의 기술과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망설일 때, 그리고 내가 너무 선택받고 싶은데 그 선택률을 높이고 싶을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첫 시간인데요. 저랑 선택과 관련된 이야기 함께 할 준비 되셨나요? 네, 얼굴이 아까보다 한층 밝으시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택에서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왜 이 선택 앞에서 방황하는가? 거기에서 제가 중요하게 하나 발견한 점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저와 함께 알아가실 텐데요. 이 장표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제가 선택과 관련된 정말 중요한 단어들을 다 넣어놨어요. 좋은 단어란 단어는 다 넣어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OPP로 시작하고 끝에 TY로 끝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좋은 단어예요. 이거 혹시 어떤 단어인지 아시겠어요? 그쵸? 기회. 여러분 영어 잘하시네요. 네, opportunity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이미 여러분은 어떤 기회를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혹시 그 아래 단어는요. INTE로 시작해서 끝에 CE로 끝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뭔 것 같으세요? INTE로 시작해서 CE로 끝나는. 네, 몇 분들이 입을 오물오물 하시는데요. 똑똑한 분들 많네요. 네, intelligence. 이게 굉장히 지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이미 여러분은 기회도 알고 계시고 지적인 것도 갖고 계신 분들이 오늘 여기 모인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단어밖에 없을까요? 다른 단어는 없을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 다른 단어들을 갖고 왔거든요. operability라든지 interdependence, 상호 의존적인이라는 단어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단어와 다른 단어죠. 근데 왜 여러분은 그 단어라고 생각하셨어요? 당연히 opportunity지, 당연히 intelligence지, 내가 영어 좀 하는데 라고 왜 생각하셨어요? 이거는요, 선택과도 아주 중요한 밀접한 영향이 있는데요. 바로 사람의 이 인지적인 특징 때문이에요. 뭐냐면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내가 아는 걸로 모르는 걸 채우게 돼 있어요. 내가 이미 경험하고 아는 걸로 자꾸 모르는 영역을 채워요. 그러니까 이 취업이 안 돼서 고민하는 취업준비생들, 나 왜 취업이 안 되지? 스펙이 모자라서 그래.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로 안 해본 새로운 영역인 취업이란 걸 규정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삶이 만족스럽지 않지? 내가 열정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동기부여가 안 돼서 그런가 보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자꾸 모르는 걸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하면 에이 대표님 그거야 대표님 얘기지. 저는 기회가 아예 없어요. 여러분이 자꾸 아는 걸로 모르는 걸 채우기 때문에 기회가 왔어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뻔한 거죠. 선택의 기술이 뭐 있겠어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선택이라는 주제를 함께 알아봐야 하냐면 내가 이 모르고 있는 지점을 아는 걸로 채워서 뻔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모르는 영역을 모르는 걸로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선택률을 높이고 또 내가 잘 선택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지? 함께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택 앞에 망설이고 계시거나 나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건 그동안의 방법으로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알고 있던 방법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선택의 기술 시간에서 내가 기존에 몰랐던 방법을 배우고 그걸로 새로운 미지의 영역을 찾아보자고요. 기회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이 선택에 있어서요.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핵심적이고 중요한 개념을 하나 갖고 왔어요. 바로 카테고리 대표성이라는 건데요. 카테고리 대표성, 이 단어 너무 어려우시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오늘 좀 날씨도 덥고 뭔가 맥주가 한 잔 먹고 싶어요. 근데 맥주랑은 항상 뭔가 좀 튀긴 거 먹고 싶죠. 튀긴 어떤 고기류와 맥주가 먹고 싶어요. 그럼 친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쵸?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 먹고 싶어라고 말해보세요. 그쵸? 그쵸?
다 지금 계속 치맥 먹자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혹시 이렇게 말하시는 분 있으세요? 오늘 BBQ 치킨에 하이트 맥주 마시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분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분 없죠. 그냥 우리 맥주 마시러 가자, 치맥 먹으러 가자. 이게 카테고리 중심적 사고라는 거예요. 결국 그 아래 뭐 BBQ 치킨이 됐건 교촌 치킨이 됐건 그거는 치킨의 하위 요소죠. 근데 우리 사람은 원래 생각할 때 카테고리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할 게 너무 많죠. 그럼 일일이 다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상위 개념이 카테고리 중심으로 원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 화장품 사러 가자 라고 말하지 야 우리 아리따움 가자 뭐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 상위 개념을 이야기해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특이한 분들은 오늘 카스에 교촌치킨 먹으러 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있지만 많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인지적인 특징이 생각의 용이성 때문에 원래 카테고리를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이고 중요한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오늘 점심 드셨죠? 대체로 점심 먹을 때 오늘 뭐 먹지? 그러면 뭘부터 떠올리세요? 한식? 중식? 뭐 일식?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즉 카테고리를 생각하고 그 하위 요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카테고리를 잡아야 돼요. 이걸요, 이 카테고리 대표성이라는 걸 학문적인 용어로는요, 인덱싱 날리지라고 해요. 사람은 카테고리 중심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쉽게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그게 내가 정보 용이성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선택받고 싶으면 이 카테고리로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 와가지고 식사를 했거든요. 점심시간이어서. 근데 저는 여기에서 밥을 처음 먹어봤어요. 식당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오삼 부대찌개 집이라는 데 갔어요. 근데 주변에 식당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저길 갔냐면 저기에 이런 그 간판이 하나 더 붙어 있더라고요. 강남구청 선정 100대 음식점. 그쵸? 어떤 카테고리는 정보 용이성이고요. 그 상위 개념인데 뭘 먹지 모르겠다 이런 거 할 때 그 맛집이라는 상위 카테고리를 얘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주 쉽게 그곳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먼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어떤 음식점을 낼 때 혹은 내가 선택받고 싶을 때 정보 용이성이란 부분, 이거 카테고리 중심적 사고, 이거 어떻게 나한테 적용해보지? 이걸 여러 가지 사례들로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한 대회가 열렸어요. 근데 이 대회는 되게 재밌는 대회예요.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을 뽑는 거래요. 나 될 것 같아. 네,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이 평범한 사람 선발 대회에 나가서 이거 수상을 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그 평범한 사람 선발 대회에서 1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 선발 대회에 1등으로 평범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제 특별한 사람이에요? 제일 평범했는데 너무 제일 평범해서 이제 특별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버리면요. 그 카테고리를 잡아버리면요. 가장 특별한 사람이 돼요. 아주 구별되는 존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의 대표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선택에 있어서 정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위드미라는 편의점 아세요? 네, 위드미가 혹시 어느 회사에서 운영하는 편의점인지도 아세요? 그쵸, 한 분 대답하시는데요. 이 위드미가요, 꽤 시작한 지, 물론 후발주자 편의점이지만 꽤 오래됐어요. 근데 아직도 제 지인은 위드유?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브랜드 인지가 많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이 위드미라는 편의점은요, 모 회사가요, 이마트예요. 마트 중에서 1위 회사, 이마트. 근데 이 위드미라는 편의점은 아주 각인이 많이 안 돼 있죠. 카테고리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마트 중에 1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마트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빌려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이름을 바꿨어요. 지금 간판 교체 중인데요. 많은 간판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혹시 그 바뀐 이름 뭔지 아세요? 그쵸. 당연히 이마트라는 이름을 썼겠죠. 그래서 이마트 24라는 의미를 씁니다. 24는 24시간 운영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웃 사촌의 24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바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카테고리 대표성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마트의 이름을 차용해 오니까. 하지만 편의점에서 생각해 볼게요. 이마트라는 강력한 브랜드가 있지만 사실 CU, GS 이런 데도 편의점 업계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브랜드예요. 근데 얘는 후발 업체라고요. 그러면 경쟁이 될까요? 구별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앞에서 배웠던 카테고리 대표성을 잘라줘야 돼요. 거기서 대표성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이마트24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카테고리 잘랐어요. 어떻게? 바로 라이프스타일 편의점이라는 걸 표방합니다. 무슨 편의점에서 그냥 뭐 맥주 사고 술 사는 거지 라이프스타일이에요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트렌드가 어때요? 혼밥 쪽, 혼술 쪽 굉장히 1인 가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 이들과 가까이 있는 애가 편의점이에요. 라이프스타일과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편의점 모습이 이래요. 루프탑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카페처럼 꾸며놨고요. 그리고 혹시 편의점 도시락 드셔보셨나요? 요즘에 굉장히 발전해서 반찬도 너무 좋은데 우리 페인 포인트가 뭐 있어요? 밥이 좀 차갑지 않아요? 다른 건 괜찮은데 반찬은 차가운 거 되는데 한국 사람은 약간 밥이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매장들에는요 밥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편의점 알바가요 그거를 떠서 줍니다. 물론 특정 시간대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구별돼 버리는 거죠. 후발 업체지만 이마트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그리고 카테고리를 잘라서 너네는 그냥 편의점이지 우리는 라이프스타일 편의점이야 를 표방해서 지금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후발 업체지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카테고리를 잘라야 하는 이유예요. 저는 이미 카테고리가 없어요. 저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한 영역에서 이렇게 자르고 좁히면 분명히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부분을 배우셨으니까 계속 저랑 엑서사이즈 하면서 카테고리의 대표성이라는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혹시 여기 땡땡에 들어갈 단어 뭔지 아시겠어? 먹지 마세요. 땡땡에 양보하세요. 그죠? 네, 남자분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지만 여자분들 대답하셨어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거 뭔가요? 그쵸, 스킨푸드죠. 이제 스킨푸드는 그 뷰티 카테고리를 다른 카테고리로 자른 거예요. 무슨 카테고리로 잘랐을까요? 이거 화장품을 뷰티 카테고리에서 약간 푸드 카테고리로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뭐 후발주자고 어렵지만 이거에 우리가 다 양보하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라는 말을 알고 있을 정도로 이 카테고리의 대표성을 갖게 됐습니다. 다른 사례는 또 뭐가 있을까요? 피곤하다, 피로엔? 그쵸. 우르사 바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옛날에는요. 이 바카스가요. 자양강장제 이런 거였어요. 근데 얘가 카테고리 쫙 잘라버렸어요. 피로 시장을 우리가 가질래. 그래서 피로엔 바카스.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시장 자른 게 뭐예요? 약간 이거 피로를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반대되는 말이 약간 활력이잖아요. 활력 젊은 층을 잡은 게 비타500이죠. 그렇게 시장을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활력과 피로를 뺏겼어. 그럼 여러분이 이야기한 우르사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간으로 자른 거예요. 결국 아주 원천적인 문제는 너의 간이야. 간의 피로를 풀어야 돼. 그래서 간에서 피로를 푸는 1등은 우르사죠. 이렇게 다 똑같은 뭐 피로, 활력과 연관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카테고리 좁혀서 거기에서 대표성을 갖고 가는 거예요. 왜? 사람은 그 대표성을 가진 것만 쉽게 떠올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속성이 좋아도요. 그게 쉽게 떠오르지 않으면 선택이 안 돼요. 그 남자가 아무리 괜찮아도 내 머리에 쉽게 떠오르지 않아요. 왜냐면 잘 안 만나서. 그럼 그 남자는 잊혀집니다. 결혼할 때가 되면 옆에 자주 만나던 남자랑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에 잘 떠오르니까. 그래서 결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다는 이야기가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죠. 또 해외 사례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시 하면요. 초밥하면 어떤 모양이 좀 떠오르세요? 이렇게 길쭉한 모양. 근데 다 비슷하고 맛에서 사실 차별화를 갖고 오기도 어렵고 그래서 최근에는요. 모자이크 스시라는 애가 나왔어요. 초밥인데 네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이 모자이크 스시 분야에서 이걸 모자이크 스시로 자르고 굉장히 거기에서 대표성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착 포스팅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스시 하면은 떠오르지 않던 게 모자이크 스시 하면 바로 요게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호텔도요. 일본은요. 굉장히 공간이 좁잖아요. 그래서 큐브 호텔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근데 이 부겐베드 호텔이라는 데는요. 굉장히 도서관 형태로 호텔을 꾸며놨어요. 그래서 내가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고 뭔가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밑에 9hours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미래에 온 듯한 그런 캡슐 호텔을 표방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좀 특이한 거를 맛볼 수 있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치타야 서점이라는 거예요. 라이프스타일 서점을 표방했거든요. 요즘에 뭐 누가 책 읽어요? 온라인으로 책 사지 누가 서점 가서 책 사요? 라고 하지만 일본에 있는 이 치타야 서점은요. 라이프스타일 서점을 표방했어요.
그러니까 너의 삶 중에 일부가 이 서점에 있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서점입니다. 모두 다 카테고리를 잘라서 거기에 대표성을 갖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엑서사이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농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라서 벼농사를 정말 열심히 지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지어서 정말 품질 좋은 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쌀 많이 안 먹잖아요. 다른 거 너무 많이 먹고 게다가 해외에서 수입도 막 수입 쌀이 막 들어와요. 난 이걸 너무 알리고 싶은데 너무 시장은 포화된 것 같고 어떻게 알릴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테고리 대표성으로. 제가 재밌는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이 강의를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거 있잖아요. 뇌파 측정을 했거든요. fMRI라는 그 기술이 있어요. 뇌파를 측정했는데 그냥 수동적으로 강의 듣는 거 있죠. 지금 여러분의 뇌파는 텔레비전을 보는 것과 같은 뇌파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자율신경계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움직이기 시작하느냐?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엑서사이즈로 내가 정말 농부면 이 쌀을 카테고리 대표성으로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잠을 잘 때보다 강의를 들을 때 뇌파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고 시청자분들도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나라면 내가 농부면 이 쌀을 벼농사 정말 잘 지었는데 어떻게 알릴 수 있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사례를 갖고 왔는데 이거는 실제 사례거든요. 뭐냐면 쌀을요. 농업이라는 개념에서 관광업으로 갖고 와버렸어요. 어떻게? 바로 컬러 쌀을 들여옵니다. 그래서 쌀이 여러 가지 색깔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아트 작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간단한 영상인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게요, 굉장히 그 일본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짓는데 너무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요. 다 떠나고 사람들은 밀가루를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쌀이 계속 팔리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고민이었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표성을 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트 작품을 만들기로 한 거죠. 바로 농사를 짓는데요. 저렇게 작품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게 너무 신기하죠? 대박! 쌀로 예술 작품을 그렸어. 이번에는 작품이 뭐가 나올까? 그러면서 여기에 대거 사람들이 관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 QR코드를 훨씬 많이 쓰거든요. 저기에다가 QR코드를 딱 갖다 대면요, 쌀이 주문이 돼요. 저 쌀이. 가면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저 쌀이. 그럼 저기 배달을 오고 쿠폰이 옵니다. 그럼 내가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저 쌀을 받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요, 그냥 나는 벼농사를 짓는 농부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했죠? 관광업으로 이거를 카테고리를 잘라버려서 거기에서 대표성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카테고리의 대표성을 갖는다는 건요,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왜? 사람의 인지적 특성 때문에 카테고리 중심으로 생각한다. 어떻게 잘라서 내가 거기에 대표가 될까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편의점 얘기 나왔는데요. 편의점과 마트가 있잖아요. 근데 1인 가족이 증가하면서 편의점은 성장세가 되고 마트는 굉장히 정체가 되어 있는데, 특히 마트의 고민은 뭐냐면 맥주 있죠. 여러분 맥주 마트에서 사세요? 편의점에서 사세요? 편의점에 4개에 10,000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마트에서 굳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온라인에서 할 수 없는 게 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트는 객수를 위해서 꼭 술을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1위 이마트는 고민이 많겠죠. 왜냐면 이 3, 4 마트를 합쳐도요, 그 CEO 하나의 맥주 매출을 못 이긴대요. 그 정도로 편의점이 파워풀한 거예요, 맥주를. 이 시장을 잡아와야 돼. 어떻게 하지? 역시나 카테고리 대표성, 카테고리 자릅니다. 어떻게? 크래프트 비어. 크래프트 비어는 수제 맥주잖아요.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죠? 근데 이거를 편의점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공간의 제약. 그러니까 이마트는 어떻게 광고하나요? 우리는 400종의 맥주가 있어.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죠. 즉 크래프트 비어에서의 대표성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점 가지 말고 마트로 오세요. 이렇게 대표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1등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계속 자르고 좁히고 좁혀나가는 거예요. 내가 샴푸 시장에서 1등을 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서 한 번 더 좁히는 거야. 그럼 내가 샴푸에서는 1등 못하지만 비듬 샴푸에서는 할 수 있어. 비듬에서도 1등이 안 돼. 그러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거기서 또 잘라서 그럼 고등학생. 거기서 또 잘라서 남자 고등학생. 이렇게 좁히고 좁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큰 마켓에서 그룹으로 자르고 팀으로 자르고 싱글로 자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업의 얘기 같으세요? 개인으로 한번 들어와 볼까요? 많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어떻죠? 굉장히 덕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쟤는 맨날 화장품만 사 이랬던 사람들이 좁히고 좁혀서 하나의 크리에이터가 되고요. 저는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또 사업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의 대표성은 뭘까? 저는 선택이라는 영역을 잡은 거예요. 딱 카테고리를 잘라서 이 선택, 이 영역은 나의 땅, 선택 전문가라는 카테고리를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순간에는 되지 않지만 여러분도 카테고리의 대표성을 생각하시고 계속 잘라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오늘의 주제가요. 나를 대표하는 바로 카테고리를 찾는 방법입니다. 제가 아까 카테고리의 중요성 이야기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교촌치킨의 맥주를 하이트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뭘 기억한다고요? 치맥을 기억한다고요. 사람은 카테고리를 기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어떤 카테고리를 잘라서 거기에 대표성을 뗄 수 있는지 그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저는요, 이런 분들 많아요. 저는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어떤 카테고리를 대표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결국 여러분의 그런 고민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 나는 뭐 어떤 영역을 자를 수 있을까? 나는 어디에서 대표성을 뗄 수 있을까? 그렇게 차근차근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대표성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요. 바로 여러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 다 갖고 갔어요. 카테고리를 다른 사람 다 갖고 갔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 자체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고민, 결국 나 자체가 대표성을 만든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선택의 기술 시간에서 카테고리의 대표성, 인덱싱 날리지라는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삶 그리고 사업에 적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여태까지 선택의 기술 이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